내가 사귀자고 할 때 사귀어요. 열흘이나 기다린 한 회장의 기대심을 파사삭 식어버리게 한, 동시에 강한 승부욕을 만들게 한 마 대표의 돌직구입니다. 자기가 특별히 선물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너무도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고선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사귀하고 할 때 사귀어요. 하고 비아냥거리며 뻥진 한 회장. 대체 이 여자는 뭐지? 속에서 어이없어 하면서도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하는 마 대표를 얼굴이 또 귀엽게 느껴지니 한 회장 자존심에 빗금이 갔어도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소년이 돼버린 거죠. 그는 평생을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더욱이 사업자의 역량도 탁월해 탄탄대로만을 걸어왔으니까요. 그런 잘난 그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자하지만 너무 예쁘고 귀엽고 당찬 마 대표가 잘난 자신을 눈앞에서 뻥 한이 차버렸으니까요. 지난 회에서 한 회장은 마 대표를 당황스럽게 하며 사랑의 속삭임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의 돌직구를 피하는 마 대표, 너무 궁금한 점은 마 대표가 계속 고민만 하며 거절할지 아니면 밀당하다가 고백을 수락할지인 것 같아요. 29화 예고편에서는 독수리 술도가로 모인 네 형제를 보면서 자신의 행복이 아닌 독수리 술도가의 행복을 선택할 것 같은 예상이 들게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행복이 결국 마 대표의 행복이니까요. 마 대표는 한 회장에 선물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한 회장과 약속한 장소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마 대표에게 거절당하죠. 마 대표의 우선순위는 아직 술도가에 해결할 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찬 마 대표는 일도 사랑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한 회장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한 회장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내가 사귀자고 할 때 사귀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 점점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가문 싸움, 죄책감, 회계, 가족 서사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년의 로맨스가 이렇게도 설렐 일인가요? 그리고 오늘은 범수와 세리의 관계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팬심을 동원해 뇌피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29화의 주요한 내용은 당연 마 대표와 한 회장의 서사가 될 거예요. 한 회장은 마 대표를 생각하며 특별히 맞춘 예쁜 크림색 원피스를 마 대표에게 선물했습니다. 비싼 건 아닙니다. 그냥 마 대표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며 무심한 듯 건넸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원피스를 입은 마 대표만 생각해도 어서 빨리 청혼해 그녀와 함께 하고 싶었으니까요. 한 회장의 선물을 받은 그날 밤 마 대표는 거울 앞에서 원피스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던 날이 곧 다가왔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입고 고백을 받아도 되나?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나?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술도가를 이끌어오며 실패와 좌절을 반복했던 기억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한동석 회장은 마광숙 대표를 떠올리며 엘스호텔의 고층 라운지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쁘고 강단 있는 여성이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늘 외로움과 책임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독수리 술도가의 빚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업체였지만 사별 후 혼자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4명의 시동생들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퇴직금을, 셋째와 넷째는 집 보증금을 빼서 대출을 갚게 해줬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 술도가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주조의 기략 속에서도 마 대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독수리 리술도가, 우리 가족의 이름, 그리고 나 자신.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 한 회장은 다가왔습니다. 엘스호텔 회장이라는 화려한 이름을 가진 남자가 한 여자의 힘겨운 삶을 알아봐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봐준다는 건 분명 큰 위로이자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때때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이랑 보미는 이미 다 컸습니다. 마 대표가 그 아이들을 짐으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한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이 마 대표를 좋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 대표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과연 당신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회장은 사만마트 대표에게 글로벌 진출을 앞둔 막걸리 사업에 대해 논의하러 나섰습니다. 마 대표가 만든 또 다른 막걸리야. 냉정한 평가를 부탁해.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만마트 측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미국 현지 스태프들까지 엘릭스 호텔과 협업을 요청해왔습니다. 한 회장은 이 기회가 마 대표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도움을 주는 자신의 모습이 그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마 대표가 한 회장의 고백에 대한 답변을 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그 장소에서 봐요. 마 대표는 한 회장의 전화를 받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원피스를 꺼내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 회장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의 은은한 조명이 한 회장의 옅은 미소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 대표, 오늘은 술도가 얘기도 사업 얘기도 안 할 겁니다. 그는 잔을 들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 대표는 당황한 듯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회장님. 그래서 회장님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한 회장은 진지했습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 대표는 그럴 힘이 있고 또 지금껏 잘 해내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마 대표가 갖고 있던 짐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마음 당연히 고맙고 좋아요. 그런데 나 자신이 아직 자신 없어요. 사업도, 빚도, 우리 가족도 나 혼자 다 못 해내는 사람인걸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마 대표는 울컥하는 마음을 꾹 참으며 웃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동석 씨. 정말 멋진 말이에요. 하지만 나 좀만 더 용기 낼게요. 지금은 아직은요. 한 회장은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마 대표,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 그날 밤 마 대표는 집으로 돌아와 원피스를 벗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당신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마 대표가 고백을 거절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한동석 회장이지만 마음이 심린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사랑이지만 우선 그녀의 고민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죠. 그녀는 현재 독수리 술도가의 상황이 마음에 걸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사만마트 대표인 강재성으로부터 막걸리 수출권을 들고 온 것은 그 자신이었지만 이 사업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광숙 대표였습니다. 마광숙 대표는 이미 국내에서 술도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특히 젊은 감각과 전통의 조화를 이뤄낸 그녀의 제품들은 업계에서 화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신라주조의 기량만 없었다면 지금쯤 독수리 술도가는 위기도 없었을 것이고 한창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한 회장이 독수리 술도가와의 제품을 허락한 것도 제품 자체가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가인 한 회장은 그 매력을 동물적인 직감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녀가 글로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것이었죠. 한 회장은 강재성 대표에게 직접 막걸리 샘플을 전달하며 부탁했습니다. 재성아, 냉정하게 봐줘. 친구라고 봐주지 말고 사업가로서 냉철하게 평가해주길 바란다. 강 대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속에선 이미 기대가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국 스태프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주라는 점에 매료되었고 특히 막걸리의 감칠맛과 독특한 스토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한 회장은 LX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마광숙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한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한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 대표, 이번 기회는 당신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앞서서 도와주면 당신이 스스로 이뤄냈다는 자부심을 잃어버릴까봐 두렵네요. 마광숙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회장님, 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기회는 받되 그 안에서 저만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한 회장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발판만 만들어주면 돼. 그 다음은 그녀가 자기 힘으로 걸어가야지. 며칠 후 미국 파트너들은 엘릭스 호텔과의 협업까지 요청해왔습니다.
한국 전통의 미를 살린 고급 라운지에서 막걸리 시음회를 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마광숙 대표는 그 제안을 듣고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저 혼자 가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한 회장은 웃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마 대표님.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을 동원해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마광숙 대표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인연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진짜 성공이 아닐까? 그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성공할 마 대표가 독수리 술도가의 일이 해결되면 당연 한 회장인 본인한테 만나자고 들이댈 테니까요. 안 봐도 훤한 상황에 한 회장은 비실비실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사업가의 면모를 타고난 마 대표를 보며 더욱 그녀가 갖고 싶어지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그녀와 협업을 하게 되면 요식업의 사업이 더욱 번창할 거라 최근 경영기획팀에서 가져온 분석이 그렇지 않아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기획부서의 팀장이 아주 유능한 점이 또 드러난 부분이기도 했어요. 글로벌 진출에 대한 영감을 받기도 했던 부분이기도 했죠. 매년 성장세가 300% 이상이 예상된다니 품질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완벽성, 거래처의 신뢰가 높은 마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곧 한 집에서 함께할 예정이기도 했죠. 마 대표로부터 문자 메시지,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사업에 관련 조언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얼마 전에는 일하다가 배가 고프다며 야식을 먹고 하자며 직접 호텔로 찾아왔던 그녀였습니다. 순진한 건지 여우인 건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눈웃음을 짓는 그녀를 보고 있으면 한 회장은 당장이라도 결혼하자고 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담기가 참 어려웠더랬지요. 이제 그녀의 고백을 곧 들을 거라 생각하니 한 회장은 또 웃음이 납니다. 한편 장미애의 죄책감 서사에서 강수의 역할이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미애는 독고탁과 함께 범수와 세리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범수는 심지어 세리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과거에 자신이 했던 죄를 생각하지도 않은 행동입니다. 학교까지 찾아가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 딸 꼬드기지 말라고 한 것만 봐도 상식선을 넘어선 행동을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버린 아들 강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학교에 항의하거나 세리에게 유학을 보내거나 심지어 세리와 범수를 갈라놓기 위해 강수를 이용하는 시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수는 책임감 때문에 더더욱 세리를 밀어낼 겁니다. 내가 널 받아들이면 내가 다칠 거야. 하지만 장미애는 강수를 외면하고 버린 죄책감을 마음 깊이 안고 있고 그 상처는 세리 문제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강수의 등장은 단순한 막장 서브 플롯이 아니라 장미애의 인간적인 회개를 끌어내는 장치로 쓰일 수 있어요. 만약 강수가 엄마, 당신도 사랑을 망가뜨려서 후회하지 않냐며 전곡을 찌른다면 장미애는 처음으로 독고탁의 고집을 꺾고 세리리 편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독고탁의 방해가 있는 반면 한 회장의 든든한 지원이 공존합니다. 세리 아버지 독고탁은 가히 인면 수심급 자기 딸의 감정 이공오고 자존심과 체면이 최우선인 인물입니다. 세리와 범수가 가까워지는 걸 알게 되자 난리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과거 자신이 배신한 독수리 술독가의 가장 똑똑한 아들을 자기 무남 동료 딸이 사랑하고 있다니 이건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재앙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LX 호텔 한 회장의 아들과 결혼시켜 평생 호강하며 살 줄 알았고 자신은 LX 호텔 후광을 입어 사업을 번창시킬 계획 또한 갖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배신한 집안에 겉도 아이 딸린 호랩이라니 독고탁의 악행이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독고탁이 이제 범수에게 한 회장이라는 우군이 붙어 있어 예전만큼 악행을 저질러도 잘 묻힐지가 관건입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악행이 파헤쳤으면 파헤쳐졌지 한 회장의 눈치에 쫄아버리는 그 아니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 회장은 범수와 강수를 감싸고 도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독고탁의 방해가 초반에는 먹히는 것 같다가도 결국 한 회장 장미의 강수 연합이 범수와 세리 편으로 서게 되면 독고탁 혼자서는 더 이상 힘을 못 쓸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드라마의 핵심 전환점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리랑 범수가 잘 이어지느냐? 지금까지 범수는 내가 널 받아들이면 내가 다칠 거야 라는 마인드였죠. 혼자 아이 키우는 교수로서 어린 학생의 감정을 받아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즉, 어린 공주님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변화하는 세리의 성장이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결국 범수가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은 세리가 성장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의 연인으로 올라왔을 때일 거예요. 이들의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나게 합니다. 불가능한 사랑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커플만큼 응원하려고 하면 고민이 되는 커플이 또 없을 거예요. 세리는 착하고 이쁘지만 그의 엄마가 장미애이고 아빠가 독고탁이라는 것에 오히려 지금은 범수가 피해자처럼 보여요. 어릴 때에도 집에 해를 끼쳤던 장미애가 커서도 앞길을 방해하니까요. 지금까지 본다면 세리와 범수는 단순히 고백 몇 번, 반대 몇 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커플은 아닙니다. 가문, 나이, 사회적 지위, 심지어 자식 문제까지 얽혀있기에 이 관계를 성사시키려면 주변 인물들의 감정과 갈등까지 해소되어야 해요. 강수는 장미애를 변화시키고 장미애는 독고탁을 설득하거나 맞서고 한 회장은 범수 편에 서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며 세리는 자립한 어른으로 성장해 범수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모든 퍼즐이 맞아야 둘은 비로소 가능성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커플 이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쯤에서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세리는 철없는 부잣집 딸, 감정에 솔직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범수는 외국 유학파 출신 교수, 한때 사랑했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혼자 키우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범수는 사랑했던 여자도 결국 자기 곁을 떠났던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아이 키우며 교수로서 무게 있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직 세상의 벽을 몰라서 돌진하는 학생의 호감은 그냥 풋사랑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게다가 강수가 자기 친딸이라는 걸 아는 범수에게 세리는 단순한 학생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큰 장벽이 됩니다. 이걸 깨려면 세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겠죠. 하지만 신발끈을 묶어준 플러팅의 대가 범수에게 마음을 뺏긴 세리처럼 범수도 세리에게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세리가 꾸밈없이 다가올 때마다 범수는 밀어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늘 이성보다 감정이 이기는 법이니까요. 또 등수에게 가게를 제안한 옥부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차남의 첫사랑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신라주조의 행패 앞에 독수리 술독가는 예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너무 많고 또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과 예측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 회장과 마 대표의 무르익을 로맨스를 상상하면서 신라주조 독고탁의 내리막길을 신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